남들은 다 제자리를 찾아서 앞으로 착착 나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제자리에 멈춰서서 헤매고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나는 남들처럼 평범한 직장에 들어가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사는 삶은 딱 질색이었다. 마음 가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늘 품고 살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고, 내 자유분방한 성격은 서른을 앞둔 지금에 와서는 그저 철없는 고민덩어리로 전락해버린 느낌이었다. 방 안의 차가운 공기가 유난히 살을 파고들던 그날 밤도 마찬가지였다. 모니터 화면에는 채우지 못한 자기소개서가 덩그러니 띄워져 있었고, 나는 한숨을 쉬며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다. 그때 똑똑하는 부드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다. 따뜻한 둥글레차 두 잔이 놓인 쟁반을 들고 들어오신 분은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특유의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내 책상 한쪽에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그리고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보는 내 어깨를 가볍게 토닥여 주셨다. 또 밤새 고민만 하고 있구나, 우리 아들.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항상 눈앞의 이익이나 당장의 결과보다는 10년, 20년 뒤의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내가 남들과 다른 길을 가고 싶어 할 때마다 묵묵히 지켜봐 주시던 유일한 조력자였다. 아버지, 저 진짜 잘 모르겠어요. 남들은 벌써 대기업에 들어가고 차도 사는데 저는 아직도 내가 뭘 원하는지조차 모르겠고 그냥 다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떠나고만 싶어요. 제가 너무 한심해 보이지 않으세요? 내 입에서 흘러나온 고백은 씁쓸하다 못해 아팠다. 내 안의 불안감이 잔뜩 묻어나는 목소리였다. 아버지는 내 말을 가만히 들으시더니 창밖의 깊은 어둠을 한참 동안 바라보셨다. 방 안에는 따뜻한 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시계 초침 소리만이 째깍째깍 밤의 침묵을 깨우고 있었다. 잠시 후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셨다. 눈앞의 안개만 보면 누구나 길을 잃었다고 착각하기 쉽단다. 하지만 멀리 내다보렴. 지금 네가 하는 그 수많은 고민들이 결국에는 너만의 특별한 지도를 만들어주는 법이니까. 아버지의 눈빛에는 흔들림 없는 확신이 서려 있었다. 언제나 그렇듯 아버지의 한마디는 내 가슴속 엉켜있던 실타래를 조금씩 풀어주는 묘한 힘이 있었다. 나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마른 침을 삼켰다. 하지만 아버지, 당장 내일부터 뭘 해야 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걸요.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 투정 섞인 말에 아버지는 엷은 미소를 지으시더니 바지 주머니에서 낡고 묵직한 열쇠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슥 올려놓으셨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기묘한 문양이 새겨진 아주 오래된 구리 열쇠였다. 차가운 금속 성질의 열쇠가 책상 유리에 부딪히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네가 그토록 원하던 진짜 자유와 네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답이 이 열쇠에 들어있단다. 아버지는 내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낮고 은밀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가셨다. 할아버지가 남기신 시골의 그 오래된 저택 기억하지? 거기 지하 제일 깊은 곳에 있는 철문을 이 열쇠로 열어보렴. 단 절대로 혼자 가야 하고 문을 열고 나서 보게 될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폭탄 선언에 나는 숨을 멈췄다. 할아버지의 유산? 시골의 오래된 저택 지하에 뭐가 있다는 거지? 평소 허튼 소리를 절대 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진지한 표정을 보니 이것이 단순한 장난이 아님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다. 내 가슴이 쿵쾅거리며 무서운 속도로 뛰기 시작했다. 알 수 없는 긴장감과 묘한 해방감이 동시에 온몸에 세포를 깨우는 기분이었다. 책상 위에서 차갑게 빛나는 구리 열쇠를 바라보며 나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그리고 그 열쇠를 쥐는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믿기 힘든 마지막 한마디가 흘러나왔다. 그리고 조심해라. 그 문을 여는 순간 내가 알던 평화로운 세상은 영원히 끝나게 될 테니까.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를 따갑게 내리쬐고 있었다. 나는 턱을 괴고 멍하니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커서가 규칙적으로 깜빡일 때마다 내 심장도 쿵쿵거리는 것만 같았다. 모든 것이 정체되어 있는 기분, 마치 짙은 안개 속에 갇힌 배처럼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는 열망은 컸지만
정작 현실의 무게는 내 발목을 단단히 붙잡고 늘어졌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손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 두 잔이 들려 있었다. 아버지는 내 표정을 살피시더니 아무 말 없이 책상 한쪽에 잔을 내려놓으셨다. 방 안에는 찻잎에 쌉싸름하면서도 향긋한 내음이 퍼져나갔다. 나는 애써 밝은 척하며 입꼬리를 올렸지만 아버지는 이미 내 마음속에 소용돌이치는 고민을 꿰뚫어보고 계신 듯 했다. 너 또 벽에 부딪혔구나.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울렸다. 나는 대답 대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제가 가고 있는 이 길이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다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라고 하는데 전 그게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그렇다고 무작정 떠나기에는 제가 너무 겁쟁이인 것 같아서요. 아버지는 창가로 다가가 먼 하늘을 응시하셨다. 그 뒷모습에는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었지만 여전히 흔들림 없는 단단함이 느껴졌다. 강물은 목적지를 알고 흘러가는 게 아니란다. 그저 지형에 몸을 맡기고 막히면 돌아가고 좁으면 길을 내면서 바다를 찾아가는 거지. 너도 지금 그렇게 흐르고 있는 중인 거다. 하지만 저는 목적지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아버지는 천천히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보다는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서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놓으셨다. 이걸 보거라. 어제 우연히 정리하다가 발견했다. 네가 어릴 적에 썼던 일기장 조각이야.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빛바랜 종이에는 서툰 글씨로 어른이 되면 세상의 끝을 보고 싶다라고 적혀 있었다. 그 글귀를 마주하는 순간 잊고 있었던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툭 치며 덧붙이셨다. 자유라는 건 남들이 정해준 길을 걷지 않는 게 아니라 네 마음속의 목소리를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거란다. 내일 네가 그토록 고민하던 그곳으로 직접 가보렴. 가서 직접 확인해봐라. 네가 찾던 답이 정말 그곳에 없는지. 아버지가 방을 나가신 후에도 나는 한참을 그 일기장 조각을 붙잡고 있었다. 심장이 터질 듯 빠르게 뛰었다. 그래,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다. 나는 결심한 듯 노트북을 닫고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무작정 짐을 꾸려 현관으로 향하던 그때 내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내 몸은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결코 다시는 연락 오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그 사람의 이름이었다. 전화를 받아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문을 열고 나가야 할까? 찰나의 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내 고민의 끝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을 화면 위에 얹은 채 갈림길에 서 있었다. 오후 4시의 햇살이 거실 안으로 길게 늘어졌다. 나는 소파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며칠 전부터 머릿속을 맴돌던 복잡한 생각들을 털어내려 애쓰고 있었다. 자유롭고 싶다는 마음과 현실의 벽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내 마음은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서재에서 나오신 아버지께서 조용히 내 옆자리에 앉으셨다. 무슨 고민이 그리 깊으냐, 아까부터 창밖만 멍하니 보고 있길래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지금 내가 느끼는 막막함,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회의감, 그리고 무엇보다 나라는 사람의 본질에 대해 털어놓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내 말을 끊지 않고 묵묵히 들어주셨다. 그저 따뜻한 찻잔을 내 손에 쥐어주시며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시고 때로는 작게 한숨을 내쉬실 뿐이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단다. 넌 지금 내가 너무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가장 너다운 길을 찾기 위해 예열하는 단계일지도 몰라. 아버지의 말씀은 담백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을 울렸다. 아버지는 당신이 젊은 시절 겪었던 방황과 그것을 어떻게 견뎌내셨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멀리 내다보는 안목을 가지셨다는 아버지께서도 처음부터 완벽한 답을 알고 계셨던 건 아니었다. 그저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다 보니 어느덧 먼 훗날의 풍경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을 뿐이라고 하셨다. 나는 아버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동자 속에는 오랜 세월의 지혜와 깊은 애정이 녹아 있었다.
나는 다시 창밖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고 붉게 물들어가는 노을이 세상을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다. 아버지의 말씀처럼 나 또한 지금의 이 고민마저도 내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무언가 해결되지 않은 불온한 기운이 꿈틀거렸다. 모든 것이 잘 풀릴 것 같은 기분이 들면서도 동시에 예기치 못한 어떤 변화가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 묘한 예감이 들었다. 아버지, 그럼 제가 만약 선택을 틀리면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면 어떡하죠? 내 질문에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다. 그러고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나를 똑바로 쳐다보셨다. 그 시선에는 알 수 없는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실수조차도 내 삶을 만드는 재료가 될 거야. 하지만 아버지는 말을 흐리시더니 서재 쪽을 가리키셨다. 평소라면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하셨던 그 낡은 서랍이 아주 살짝 열려 있었다. 그 틈 사이로 낯선 봉투 하나가 비죽이 튀어나와 있는 게 보였다. 왠지 모를 서늘한 기운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다. 아버지가 서둘러 내 시선을 돌리려 하셨지만 내 눈은 이미 그 봉투에 적힌 익숙한 필체에 고정되고 말았다. 그것은 분명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의 글씨였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아버지는 왜 이 시점에 그 서랍을 열어두신 걸까?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비장한 표정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셨다. 무언가 숨겨진 진실이 내 발밑에서 쩍 갈라지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창밖으로 쏟아지는 오후의 햇살이 책상 위를 따갑게 비추고 있었다. 나는 멍하니 펜끝을 돌리며 며칠째 머릿속을 맴도는 복잡한 생각들에 잠겨 있었다. 자유롭고 싶다는 갈망과 현실이라는 벽 사이에서 나는 매일같이 줄타기를 하는 기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부러운 삶일지 모르겠지만 내 안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구멍 같은 공허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버지께서 들어오셨다. 아직도 고민 중이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나는 펜을 내려놓고 의자를 돌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늘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대하곤 하셨다. 그 눈빛은 가끔은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처럼 막막할 때는 유일한 등대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버지는 내 옆에 작은 의자를 당겨 앉으시며 낡은 찻잔을 내려놓으셨다. 아빠, 제가 정말 원하는 게 뭘까요? 자유롭게 살고 싶어서 시작한 일들이 오히려 저를 더 올가매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다들 정해진 길을 가는데 저만 미로 속에 갇혀서 길을 잃은 기분이에요. 나는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목소리에 힘이 없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을 지키셨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아버지는 찻잔의 김을 가만히 내려다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다. 길을 잃었다는 건 내가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발을 뗐다는 증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길을 잃을 일조차 없지. 너는 지금 너만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중이야. 그 과정에서 겪는 혼란은 당연한 거다. 아버지의 말씀은 담백했지만 내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고개를 숙인 채 손가락끝만 만지작거렸다. 사실 나도 알고 있었다. 정답은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하지만 누군가, 특히 내가 가장 존경하는 아버지께서 정답을 알려주시길 바랐던 것 같다. 하지만 아빠, 계속 이렇게 헤매다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면 어쩌죠? 제 시간만 낭비하는 건 아닐까요? 나는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되물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에 손을 얹으셨다. 묵직하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시간을 낭비하는 것과 길을 돌아가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란다. 너는 지금 네가 좋아하는 것과 감당할 수 있는 것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법을 배우고 있어. 멀리 내다보렴. 당장 눈앞의 성취가 전부가 아니야.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여정이니까.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창밖 풍경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 위로가 되었지만 내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 휴대폰이 요란하게 진동했다.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확인하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며칠 전 보냈던 제안서에 대한 답장이었다. 내가 그토록 기다렸던 기회였지만 막상 답장을 받고 나니 덜컥 겁이 났다. 이 연락이
내 삶을 바꿀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나를 밀어 넣을지 알 수 없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꽉 쥐었다. 아버지가 내 표정을 살피며 나지막이 물으셨다. 무슨 일 있니? 표정이 왜 그래? 나는 차마 대답하지 못했다. 휴대폰 화면 속 짧은 메시지가 내 미래를 결정짓는 열쇠처럼 느껴졌다. 나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메시지를 열었다. 그 짧은 문장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나는 숨을 쉴 수조차 없었다. 예상치 못한 반전이 그곳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내 삶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 예감하지 못한 이름이 그곳에 있었다. 서울의 밤 공기는 낮보다 훨씬 무겁고 진득했다. 창문을 열면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와 끊이지 않는 도시의 소음이 마치 내 속마음을 대변하는 것 같았다. 나는 책상 앞에 멍하니 앉아 노트북 화면만 노려보고 있었다. 깜빡이는 커서가 마치 내 정체된 삶을 비웃는 것 같아 헛웃음이 났다. 20대 후반, 자유를 갈망하며 무작정 달려왔지만 막상 도착한 곳은 끝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사막이었다. 그때 방문이 조용히 열리며 아버지의 인기척이 느껴졌다. 돌아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아버지 특유의 묵직한 발걸음 소리. 그는 조용히 찻잔 2개를 내려놓고는 내 옆 의자를 빼어 앉으셨다. 또 잠 못 자고 있구나. 내 어깨에 얹힌 짐이 너무 무거운 건 아니냐. 아버지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낮고 안정적이었다. 나는 마른 세수를 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아빠, 제가 선택한 길이 정말 맞는 걸까요? 가끔은 제가 뭘 위해 이렇게까지 애쓰는지 모르겠어요. 남들은 다들 제자리를 찾아가는데 저만 혼자 길을 잃고 빙빙 도는 기분이에요.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의 야경을 한참 바라보셨다. 그 긴 침묵조차 내게는 위로가 되었다. 나무를 심어본 적 있니? 처음에는 그저 비루한 묘목에 불과하지. 사람들은 그게 얼마나 크게 자랄지 알지 못해. 때로는 비바람에 꺾일 듯 흔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메마른 땅에서 버티느라 뿌리가 다 상하기도 한다. 하지만 말이다, 결국 숲을 이루는 건 그 시련을 묵묵히 견뎌낸 나무들 뿐이야. 너는 지금 뿌리를 내리는 중인 게다. 그의 말씀은 내 가슴 깊숙한 곳을 찔렀다. 나는 고개를 떨구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다독이며 한 가지 제안을 하셨다. 당신이 오래전부터 숨겨왔던 당신의 젊은 시절이 담긴 낡은 상자 하나를 열어보지 않겠냐고. 아버지가 낡은 서랍 구석에서 꺼내오신 것은 먼지가 뽀얗게 앉은 빛바랜 지도와 오래된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 아버지는 지금의 나보다 훨씬 더 불안하고 초췌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너만 헤매는 게 아니란다. 나도, 너도, 우리 모두는 그저 조금 일찍 길을 찾았거나 조금 늦게 찾아가고 있을 뿐이지. 아버지가 건네준 지도에는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장소가 붉은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그 지도를 손에 쥐는 순간 이상하게도 심장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다.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진정으로 원했던 건 무엇이었나? 왜 나는 나 자신을 세상이라는 틀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던 걸까? 이게 뭐예요? 아빠가 왜 이걸 가지고... 내 질문이 채 끝나기도 전에 아버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나셨다. 이제는 네가 직접 가서 확인해야 할 때다. 네가 늘 고민하던 그 질문의 답이 아마 저 지도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지도 모르지. 아버지가 나가고 난 뒤 방 안에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지도를 펼쳤다. 그곳에는 낯익지만 낯선 아주 오래된 숲길이 그려져 있었다. 어릴 적 꿈속에서 보았던 바로 그 장소였다. 나는 홀린 듯 짐을 싸기 시작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직감이 들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거센 빗줄기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마치 당장 떠나라는 신호처럼 들렸다. 가방에 옷가지와 지도를 챙겨놓고 현관문을 열려는 찰나 휴대폰이 진동했다. 발신자는 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발신 제한 표시,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게 깔리는 기계음과 함께 아주 오래된 녹음 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다. 찾았구나. 하지만 그 길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할 거다. 내 등줄기를 타고 서늘한 기운이 내려앉았다. 지금 이 지도를 건네준 것이 아버지라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혹시 나는 누군가 짜놓은 거대한 덫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것일까?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밖에서는 벼락이 치고 있었고 내 앞에는 지도가, 수화기 너머에는 정체불명의 경고가 나를 조여오고 있었다. 나는 과연 문을 열고 나가야 할까? 아니면 이대로 모든 것을 멈춰야 할까? 바로 그때 현관문 너머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것도 아주 느리고 규칙적으로. 똑, 똑, 똑. 나는 숨을 죽이고 문을 응시했다. 시계바늘 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기이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냈다. 대체 누가 이 밤중에 이런 곳까지 찾아온 거지?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천천히 돌렸다. 아버지의 서재는 언제나처럼 묵직한 종이 냄새와 오래된 나무 향기로 가득했다. 창밖으로 비치는 오후의 햇살은 먼지를 머금은 채 느릿하게 춤을 추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폭풍우가 치는 바다처럼 요동치고 있었다. 나는 아버지의 낡은 책상 앞에 서서 떨리는 손으로 꽉 쥔 편지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선택의 기로에 섰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건가 보다. 자유로운 영혼이라 자부하며 살아왔지만 정작 중요한 갈림길 앞에서는 겁쟁이처럼 주춤거리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다. 결국 여기까지 왔구나. 아버지는 안경을 천천히 벗어 내려놓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아버지의 눈은 세월의 주름 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 깊이는 여전히 바닥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서늘했다. 아버지는 내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다.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왜 망설이고 있는지, 아버지는 나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기다려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나에게는 그 어떤 채찍보다 더 따갑게 느껴졌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제가 틀린 길을 가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정해진 길을 갈 때 저 혼자 다른 방향을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무서워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아버지는 가볍게 한숨을 쉬더니 서랍 속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내 내 앞에 펼쳐놓았다. 그것은 아버지가 젊은 시절 세상의 끝을 찾아 떠났을 때 사용했다던 지도였다. 잉크가 번지고 모서리가 해진 그 종이 위에는 수많은 경로가 겹쳐져 있었다. 세상에 정해진 길 같은 건 없다. 사람들은 안전한 길을 정답이라고 부르지. 하지만 그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결국 길은 걷는 사람이 만드는 거야. 너는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했지? 그렇다면 그 자유의 무게도 스스로 짊어질 줄 알아야 한다. 아버지의 말씀은 뼈를 때리는 듯했다. 자유라는 단어 뒤에 숨어 책임을 회피하고 싶었던 내 비겁함이 낱낱이 드러나는 기분이었다. 나는 창밖을 다시 보았다. 춤추던 먼지들이 흩어지고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번지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시 예전의 안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험난한 길을 향해 첫 발을 내디딜 것인가? 아버지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남을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후회를 뒤로하고 얼마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거지.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내 가슴 속에서 심장 소리가 귓가를 울렸다. 편지 봉투를 찢었다. 그 안에 적힌 내용은 내 예상을 완전히 벗어난 것이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했다. 만약 내가 지금 이대로 뒷문을 열고 밖으로 나간다면 나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아니, 이미 강물은 시작되었는지도 모른다. 내 손에 들린 종이 조각이 바르르 떨렸다. 그때였다. 아버지가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나의 전곡을 찔렀다. 그거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일일 텐데. 감당할 수 있겠니? 나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응시했다.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이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를 삼키려 하고 있었다. 나는 결심한 듯 편지를 구겨 쥐고는 망설임 없이 방을 나서려 했다. 그런데 문손잡이를 잡으려는 순간 등 뒤에서 들려온 아버지의 나직한 목소리가 내 발목을 붙잡았다. 조금만 더 기다려봐. 아직 끝이 아니야. 나는 문고리를 잡은 채 멈춰섰다. 아버지의 그 말은 과연 경고였을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까? 등 뒤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왔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곳에는 아버지가 있어야 할 자리에 오직 텅 빈 의자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창문이 열려 있었다. 방금 전까지 분명히 닫혀 있었던 그 창문이 마치 누군가 나간 것처럼 거세게 흔들리고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나는 다시 뒤를 돌아보았다. 문 밖의 복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오랫동안 멈춰있던 시간의 톱니바퀴가 다시 맞물려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나는 책상 앞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내다보았다. 늦은 오후의 햇살이 방 안 깊숙이 파고들어 먼지들을 춤추게 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던 막연한 불안감과 현실의 무게는 아버지와 나누었던 그 짧지만 강렬했던 대화 이후 묘하게 그 질감이 달라져 있었다. 아버지는 늘 그랬다. 내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직접적인 길을 제시하기보다는 그저 저 멀리 수평선을 가리키며 말씀하시곤 했다. 나야, 폭풍우가 몰아칠 때는 앞만 보지 말고 발밑을 보렴. 하지만 폭풍이 멈추면 반드시 고개를 들어 내가 가고자 하는 곳에 별을 찾아야 한단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뜬구름 잡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말씀이 내 심장을 묵직하게 때렸다. 나는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낡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시간 동안 내가 겪었던 수많은 고민과 실패, 그리고 아주 짧게 적힌 미래에 대한 희망들이 뒤섞여 있었다.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었지만 실상은 늘 책임이라는 굴레에 얽매여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들이 활자 사이로 고스란히 묻어났다. 지금 내가 선택하려는 이 길은 과연 올바른 것일까? 아니면 또다시 아버지가 말한 그 폭풍우를 피하기 위한 임시 방편에 불과한 것일까? 갑자기 거실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아버지가 퇴근하신 모양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며 수첩을 덮었다. 아직은 아버지께 완전히 마음을 열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내가 내린 결정이 옳다는 것을, 혹은 최소한 내가 내린 결정이 나 자신을 향한 정직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로 향했다. 삐걱거리는 마룻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다. 나야 왔니?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다. 안경 너머로 비치는 아버지의 눈빛은 오늘따라 유난히 깊어 보였다. 마치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부 알고 있다는 듯한 그 침묵이 나를 압도했다. 나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아버지 맞은편에 앉았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작고 가늘게 떨렸다. 아버지는 천천히 신문을 접어 탁자 위에 올려놓으셨다. 그리고는 뚫어지게 나를 바라보셨다. 그 시선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다. 그래, 말해보렴. 네 마음속에 담아둔 그 이야기를 말이야. 나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오늘 밤 이 집을 떠나기로, 아니 정확히 말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그러나 내가 입을 열어 그 결심을 말하려는 순간 거실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다. 이 밤중에 걸려올 전화는 없었다. 아버지는 멈칫하며 전화기를 바라보셨다. 나는 왠지 모를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아버지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그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내가 방금 결심했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을 것만 같았다. 아버지는 천천히 수화기를 들어 올렸다. 그리고 나를 전화기를 한번 바라보신 뒤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작았지만 그 내용은 정적을 깨고 내 고막에 선명하게 꽂혔다. 네, 그게 정말 사실입니까? 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꽉 쥐셨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앉아있지도 못한 채 그저 아버지를 지켜보았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의 평온했던 일상을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뜨리려 하는 걸까? 아버지가 전화를 끊고 나를 돌아보셨을 때 그 눈에는 아까와는 전혀 다른 감정이 서려 있었다. 그것은 후회인지 아니면 차마 말하지 못한 비밀의 무게 때문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천천히 나에게 다가와 조용히 내 어깨를 짚으며 말씀하셨다. 나야 이제 올 것이 오고 말았구나. 네가 떠나려던 그 길, 생각보다 더 험난할지도 모르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방금 내가 결심했던 미래가
마치 안개 속으로 사라져버린 것만 같았다. 다음 순간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는 나의 모든 세계를 무너뜨리기에 충분했다. 그날 밤 나는 아버지의 서재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삐걱거리는 나무 바닥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리는 것만 같았다. 마음속에서는 수천 가지의 생각이 폭풍처럼 몰아치고 있었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 나는 길을 잃은 아이처럼 길을 헤매고 있었다.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열망과 현실이라는 단단한 벽 사이에서 나는 매일같이 무너지고 또다시 일어서기를 반복했다. 과연 내가 선택한 이 길이 맞는 걸까? 낡은 원목 문고리를 잡은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찻잎 향과 함께 묵직한 책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아버지는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고 계셨다. 달빛이 아버지의 굽은 등을 비추고 있었고 그 모습은 평소보다 훨씬 작아 보였다. 들어왔느냐? 아버지는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나지막이 말씀하셨다. 그 목소리에는 깊은 세월의 무게와 함께 나에 대한 애틋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버지 옆에 앉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은 화려했지만 그 화려함 뒤에 숨겨진 차가운 고독을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 속에서 느껴지는 공기는 무거웠지만 동시에 그간의 고민을 조금씩 씻어내주는 것만 같았다. 너는 항상 너무 많은 것을 짊어지고 가려 하는구나. 아버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셨다. 그 눈빛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 하면서도 따스한 위로를 담고 있었다. 나는 억눌러왔던 감정을 애써 추스르며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남들이 정해놓은 길 말고 남들이 말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제가 진짜로 원하는 걸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두려운 걸까요?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까봐, 사람들 시선에 갇혀서 제가 누구인지조차 잊어버릴까봐 무서워요. 내 목소리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는 내 어깨를 가만히 토닥이셨다. 그 투박한 손길에서 아버지의 응원이 느껴졌다. 자유라는 건 단순히 네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란다. 그것은 네가 내리는 모든 선택에 대해 온전히 책임을 지는 용기이자 어떤 결과가 오더라도 그것을 너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태도지. 사람들의 시선은 구름 같은 거야. 금방 모였다가도 바람이 불면 흩어지는 것이지. 내가 가야 할 길은 구름 뒤에 숨어있는 별을 보는 것이란다. 아버지의 말씀은 내 가슴 깊은 곳을 찔렀다. 나는 지금까지 너무나도 많은 눈치를 보며 스스로를 옭아매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며 나직이 덧붙이셨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건 정답이 아니라 내가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하든 그 끝에서 너를 기다려줄 믿음뿐이다. 오늘 밤 내가 정말로 무엇을 향해 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물어보렴. 그 순간 서재의 낡은 시계가 째깍거리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다. 나는 아버지를 뒤로하고 밖으로 나왔다. 방으로 돌아가는 복도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길게 느껴졌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동자만큼은 이전보다 조금 더 또렷해진 것 같았다. 책상 위에 놓인 다이어리를 펼쳤다. 그곳에는 내가 그토록 도망치고 싶어 했던 계획들과 지켜야 할 의무들이 적혀 있었다. 나는 펜을 들어 그 페이지들을 하나씩 찢어내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서늘하게 방 안을 채웠다. 마지막 장을 넘기는 순간 그 사이에 끼워져 있던 낡은 편지 한 통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건 내가 잊고 지냈던 아주 오래전 내가 썼던 꿈에 대한 기록이었다. 편지를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려는 찰나 갑자기 방 안의 모든 조명이 깜빡거리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주 천천히 그리고 아주 불길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이 바뀌었다. 나는 창가에 서서 멀리 지평선을 바라보았다. 지난 시간 동안 내 발목을 잡고 있던 수많은 고민과 불안은 이제 안개처럼 옅어졌다. 어쩌면 답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던 것인지도 모른다. 다만 내가 그것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방 안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묵직한 존재감이 공기 중에 배어 있었다. 그는 평소처럼 말이 많지 않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나를 향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다. 결국 떠나는구나.
아버지의 낮은 목소리가 등 귀에서 들려왔다. 나는 천천히 뒤를 돌아보았다. 아버지는 낡은 소파에 기대어 앉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마치 내가 겪어온 혼란의 시간들을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는 씁쓸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갔다. 네, 아버지. 더 이상 망설이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제가 가야 할 곳,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이제는 분명해졌으니까요. 나의 말에 아버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의 손이 잠시 내 어깨를 다독였다. 투박하지만 따뜻한 온기가 온몸으로 퍼져나갔다. 아버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왜 떠나는지, 가서 무엇을 할 것인지, 얼마나 걸릴 것인지. 그는 그저 내가 스스로 선택한 길을 존중하고 있었다. 그것이 아버지 방식의 사랑이라는 것을 이제야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세상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동시에 잔인하기도 하지. 하지만 명심해라. 길을 잃었다고 해서 실패한 건 아니란다. 길을 잃었기 때문에 비로소 볼 수 있는 풍경들도 있는 법이니까. 그의 조언은 내 마음속에 깊게 박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밖으로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있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나는 짐을 챙기기 위해 옷장으로 다가갔다. 오랫동안 나를 짓누르던 책임감과 두려움이 옷가지들과 함께 차곡차곡 정리되어 가고 있었다. 이제 내 앞에는 텅 빈 캔버스가 놓여 있다. 어떤 그림을 그리게 될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두렵지는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공기는 더욱 차분해졌다. 나는 서랍 구석에서 낡은 지도 한 장을 꺼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나침반 없이 세상을 여행하며 직접 기록했던 지도였다. 그 끝은 낡고 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생생한 모험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지도를 손에 꽉 쥐었다. 손끝에서 느껴지는 종이의 질감이 현실감을 더했다. 이제 문 밖으로 나가기만 하면 된다. 하지만 문고리를 잡으려는 순간 묘한 예감이 등줄기를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지금 떠나는 이 길 끝에서 마주할 것은 과연 무엇일까? 내가 찾고자 했던 답이 정말 그곳에 존재하기는 할까? 나는 잠시 멈춰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공기 속에서 낯선 향기가 느껴졌다. 그것은 미지의 세계가 보내는 초대장 같기도 했고, 동시에 내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서막 같기도 했다. 아버지는 다시 입을 열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나를 지켜보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서서히 문손잡이를 돌렸다. 철컥 하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문을 열자마자 불어오는 서늘한 밤바람이 내 얼굴을 할퀴었다. 어둠 속으로 이어지는 길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한 걸음을 내디뎠다. 그때였다. 저 멀리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내가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희미한 불빛이 반짝이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동시에 섬뜩할 정도로 낯선 것이었다. 나는 멈춰서서 그 불빛을 응시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나의 여행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대체 저 불빛의 주인은 누구일까? 나는 떨리는 발걸음을 다시금 그 불빛을 향해 옮기기 시작했다.